자, 마음 편하게 윤석열 좀 씹는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상당히 ETC한 여론조사도 있어요. 기타 등등에 빼고 네. 메인 두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지난주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월요일 발표를 하죠. 그건 매일 조사하잖아요. 네. 주말 빼고는.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 32.9였는데 이나마 빠진 거야. 윤석열이 시정건설할 때 민생을 엄청 챙겼대. 지지를 올리려고 그런 거야. 근데 빠졌어. 1% 이상 빠졌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난제예요. 이건 해결 못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부정평가가 64.4입니다. 뭘 해도 안 빠지는 요지부동의 부정평가 60% 이상. 이거는 그냥 불행의 시작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몇 달 지나버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 직원들은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1% 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기획을 다 해요. 그리고 그런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우리 패널분들, 보람 PD까지 눈 감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 부정평가가 64.4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 청와대든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엄청 초조해지지. 그렇죠. 더군다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엄청 쫓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사정에 고삐를 재게 되는 거예요. 네. 댓글창 보람 PD는 눈 떠야지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 아, 네. 감사합니다. PD는 떠야지요. 네. 그래프. 이게 그거 그냥 보여주세요. 좀 있으면 직선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주마다 표시를 해서 그렇지 이걸 연 단위로 표시하면 그냥 직선이에요. 미동도 없잖아, 사실은. 네. 요 숫자 1, 2% 차이 나는 건요. 민심이 변했다기보다는 기술적 측면도 있겠지만 매주 응답자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어쨌건 간에 자동 응답으로는 이 상태로 가고 있어.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예, 그냥 고정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올 말까지 간다 그러면 윤석열은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언론에서도 지금 지적하는 거 보면 뭐 민주주의의 위기, 뭐 민생 위기, 한반도 위기 이런 지적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쪽 전략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냥 잡아놓고 양국관리법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난 대통령실에 혈세 쏟아붓고 그러면서 그냥 외교는 그냥 알아서 내가 뭐 산재 타격하면 다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이명박 정부한테 우려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 그때 당시에도 이 세 가지 위기를 꼽으셨는데 정말 그대로 지금 역사가 다시 퇴행한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우려가 되고 많은 분들이 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친 거라 생각합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보통 그렇게 말하죠. 지지율 안 나오는 쪽에서 지지율이 뭐 중요해. 네. 지지율이 안 나오는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지지율이 잘 나오는 쪽은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하면 돼요. 이게 골 때리는 건데 결정적으로 리얼미터 기준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 이것도 역사상 처음인 일이에요. 정권을 잡은 여당이 야당보다 이금 3% 정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없어요. 사상 처음이에요. 네, 이것도 기적이에요. 자꾸 무슨 뭐 윤석열 정부가 죽을 쓰는데 민주당 반사이익 없다. 이것도 일종의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예, 이런 상황 처음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 해볼 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아까 말한 32.9였잖아요. 직업별로 해보니까 양곡관리법 때문이었겠죠. 농업 종사자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농업 종사자 지지율이 큰 폭 하락해요. 윤석열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은 농업 인구는 옛날에는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였다 그러죠. 그다음에 도시화가 되면서 농업 인구가 지금 70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이 되는데 그 숫자 농업인들은요. 달리 말하면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하고 다 연계돼 있어요. 농민은 농민만의 여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얼마나 떨어졌는지. 농림어업 쪽의 지지율이 15.9%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저는 저거 보고 새로운 희망을 봤네요. 네. 양곡관리법이 저게 영향을 준 거잖아요. 음. 그럼 이거는 야당이 잘하는 걸 보고 지지하는 정도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을 보니까 20%가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15.9% 떨어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16%좀 넘게 떨어지고 그 결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예. 명백하게 그 양곡관리법 때문이다. 근데 농민들 앞에서 심지어 그냥 원래 대화하자는 것도 예전에 계속 무시하고 이번엔 심지어 이거 영향 없다,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완전히 불 붙이고 그냥 무개념인 거죠, 이건. 윤석열 쪽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걸 매년 법으로 보장해주면 버릇 나빠져 이거예요. 핵심이. 농민들이 게을러져 이거라고요. 근데 진짜 박정희보다 못해. 너무 못해. 다른 걸 떠나서요. 요소수 없으면 걸어다니면 돼요. 근데 농업이 완전히 말살돼서 중국 같은 데서 우리 그거 니들한테 수출 안 할게 해버리면 한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안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해년마다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캠페인과 산업 지원해 주면서 계속 농업이 짓게 만들어지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법으로 제정해 갖고 해년마다 해주면 버릇 나빠져. 말을 돌려치고 맺혔는데 핵심은 버릇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지율이 안 떨어집니까? 근데 윤석열이 지금 농업, 보업 쪽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나요? 심지어 번진에서 털려가지고 TK, 부울경까지도 부정평가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고. 정말 부탁이라고. 대통령실에 부르면 내가 가서 알려주기라도 할게. 예, 이거 빨리 끝내려면 사정 정국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양산으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지지율 올라가요.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요. 네. 경제 난 해결책 서로 합의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네. 그게 안 된다고 이 사람은. 그래놓고 얼토당토하게 자기 실책을 성과라고 희정연설하고 있는 사실 이거 보면 알고는 그렇게 말 못한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모자란 거죠, 솔직히. 정말. 아니 실제로 언론도 웃겼던 게 그 뭐 한 4,100자 정도에 되는 그 분량 오늘 워딩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뭐 사회적 약자라는 키워드 뭐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띄워주고 있는데 예산은 다 깎아. 예산 다 뒤통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론 책임도 같이 엮어서 좀 그런 기자들 좀 모아두고 있습니다. 약자 복지라니요. 옛날에 개발도상국 때는 약자 위주로 복지하고 선진국은 전 국민 대상으로 복지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속아 넘어가더라고. 야, 약자 복지해야지. 그렇게 되면요 중산층이 더 죽어나요. 등록금이 싸지긴 합니까? 물가가 안 오릅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이 과정들을 거쳐서 차마 알고는 시정연설에서 이야기 못할 정도의 이야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지를 올려보려고 하는 게 사정정국입니다. 야,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패했어.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이야. 이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근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지.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사 지난주에 합색했잖아요. 5일 네. 전에. 그리고 나서 중도가 큰 폭으로 이탈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옛날에는 그 막 이 정도로 막 조중동을 비롯하여 종편들이 막 해주면 지지율이 막 차이 났는데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냥. 중도 쪽이 70% 이상이 윤석열한테 돌아섰어요. 네. 이런 전쟁은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뭘 노력해봐야 윤석열이 그래서 나는 사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민생도 돌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이 한 짓이 있고 이미 프레임은 윤석열이 무능과 무지 이후에 부자 감세 같은 프레임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국민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기 지지하는 30% 정도 되는 거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기가 정신 진짜 못 차렸다고 최근에도 생각한 게 먼저 하나가 그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러면 자기의 뭐 이미지를 좀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부자 감세라든지 택도 없는 소리들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영향 없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그 가짜 뉴스가 자기 지지율의 걸림돌이다라고 봐서 네거티브 대응팀을 보강한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택도 없는 소리고 원인 잘못 찾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뉴미디어 비서관을 최근에 교체해서 한 20대 행정요원 한 3명인가를 그 뽑아서 그 사람들로 자기 쇼츠 만들어 갖고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 홍보하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수가 더 나오겠네요. 그쵸. 예. 윤석열 지지를 올리는 4가지 방법이 엘리사벳. 있지. 응. 4가지 방법이 있지. 일단 출근길 약식 기자문답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여기서 점수 많이 까먹어. 그 다음에 김건희를 최소한 수사를 받게끔 만들어야 돼. 나중에 구속도 되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예, 대표를 사과해야지. 직접 만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죠. 예. 그러면 저도 지지한다고 답할게요. 아니, 뭐 안 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이렇게 모욕 주고 네. 소문에 따르면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이런 분들이 윤핵관 중에 있다는 예.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이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이 시기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후보가 처벌받은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대권 후보가. 네. 한 명도 없어요. 법정에 가면요, 김용 당연히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끝까지 버틸 것이고, 이재명 이미지만 당첨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걸로 이재명 처벌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 알고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TK에서도 리얼미터 기준으로 부정평가가 51.3이에요.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봐.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부정평가가 50% 넘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 박정희 죽은 날에 저 현충원 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박정희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실. 네. 그거는 보수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는 지금 우리 같은 유튜브 안 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 주담대나 전세담보대출에 금리가 막 2배 정도로 올라버리면요. 네. 먹고 살기 바쁘지 새날 언제 보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 맞아요. 11월 달에 또 미국에서 또 금리 또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미치는 기준금리가 5%에서 7%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10% 이상. 물론 돈 가진 사람들은 이자를 그만큼 받겠지만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지. 이런 상황인데 앞에 말씀하셨듯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김진태 사태로 인해서 물가, 이 환율까지 또 타격을 받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자기 자화자찬하고 있다. 예, 진짜 말이 만약에 안 됩니다. 김진태가 민주당 지사였으면 탄핵당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 그러네. 예,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사였으면 이거 이렇게 못 넘어가죠. 네. 예. 근데 여기서 더 위험하신 분이 있어요. 한덕수. 신문 총리. 중남미 순방 중에 기자단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말이에요.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내가 빵 터졌어.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솔직히 말하면 한덕수 씨가 정치를 뭘 합니까? 아이, 그냥 뭐 이분은 정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무총리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일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근데 지지율을 하고 포퓰리즘 무슨 막 예를 들면 저람들이 말하는 포퓰리즘 중에 대표적인 게 현금 복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다 보면 지지율 올라가는데 택도 없는 소리야. 지금 예전에 누구였지? 저 신평인가? 이 사람이 2개월 전에 한 말인가 그렇죠. 이거 금방 올라간다. 안 오르고 있잖아, 이 사람아. 정말 택도 없는 정신 승리라고 보고, 이 또 한덕수 총리가 뭐 국민과 소통한다, 뭐 진정성 갖고 이런 얘기하는데, 진정성이란 말도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기사 하나 보니까 그 용산 그 인근에 그 CCTV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안면 인식에 추적 기능까지 된 CCTV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후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네. 정말 이 소통하겠다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거의 감시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소통 많이 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아니 요건 답이 번지수가 틀렸다 이런 얘기죠. 네. 왜냐하면 지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 신경 쓰지 말라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아, 그렇죠. 지지를 얻으려고 뭐 정책 남발하면 안 된다 같은 이야기인데 원인 파악도 잘못됐고. 네. 그래서 그 전주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윤석열 지지율 5주째 20%. 갤럽에서 5주째 20%는 진짜 저 긴장해도 크게 해야 될 수치예요.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몇십만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대통령실이 그걸 언급해 주는 효과가 더 있었어. 모른 척 하는 것보다 반정부 집회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면은 사람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한 3, 40만 모이는 걸 갖고 16,000이라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더 나와야죠. 그럼요. 어머 하늘꽃님 너무 고맙습니다. 70대 강남 오빠시래요. 아, 브라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 바꾼 게 지난 19년도 때만 해도 촛불 집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것도 자기 상황 바뀐가 그대로 말 바뀌고 오죽하면 서울대에서도 이번에 3번째 대자보가 붙었잖아요. 심지어 이게 첫 실명 대자보인데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가 이거 계속 보도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대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때였다면 이 보도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얘기로 뒤덮였을 텐데 좀 언론인들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좀 제대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서 지금 앞에 밑에 보시면요. 52대 37로 긍정 부정이 했던 게 취임하고 나서예요. 6월 달에 최고점 올라갔던 게 53이에요. 이것도 좀 찾기 드문 현상인데. 그리고 나서 6월 말에 소위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6월 말이고 지금은 10월 말이잖아요. 4개월 연속 이러고 있어요. 윤석열은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만 긍정평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뒤집혀가지고 4개월 동안 부정평가가 더 많은 시점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국민들이 계속 왜 못하냐고 때리니까 더 못해가지고 버벅거려서 아까 말한 리얼미터 그래프 있죠. 보람 PD 아까 사실상 병행선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 이거는 윤석열이 아마 워낙에 술 좋아하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지지율 때문에 술을 제일 많이 먹을 거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지? 이제는 아마 대통령실은 거의 패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문재인 또는 뭐 이쪽에 무슨 언론사 탄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못 깨달으니까 문제죠. 늘 문제고. 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정정국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그리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너무합니다. 지금. IRA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 원전 수출에 대해서 태클 걸었어요. 이러면 이러면 여야가 전부 똘똘 뭉쳐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원전에 태클 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조짐이 나타나요. 그 조짐조차 모르고 당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명박 때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되면요 임기 못 채운다에 제가 전재산 걸어요. 자, 나머지 봐봐요.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40% 붕괴 시점. 박근혜 취임 1년 10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윤석열 2개월 만에. 40%가 붕괴되는 거고 이번에 한동훈 세우려고 하면서 유상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율이 40%는 돼야 한동훈이 정치에 나올 수 있다 이야기하던데 그 얘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잘하기도 했지만 내가 봤을 때 그 기준점 같아 기준점. 그러니까 근데 40% 지금 아까 그래프가 중요한 게 그 그래프 추이가 갑자기 바뀌려면 어마어마한 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네. 새날 방송에 출연해갖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다. 거예요. 정말 잘못되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고 이재명도 정말 좋은 후보인데 권력이 역시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지금 실수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번 봐달라고 눈물을 흘리면 지지율 올라가요. 아마 그거보다 제가 화성 갔다 올 수 있는 연 확률이 더 높지 먹고.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이게 막 정치권 내부의 이슈만으로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던데 그 윤석열 차 그 관련해서 그 계속 검열하고 풍자 포스터 붙였던 사람 수사하라 그러고 이거 시민들한테도 그대로 오는 겁니다. 문화 암흑기가 도래하나요? 네. 아이고. 여러분,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리얼미터 기준이지만 민주당이 월등히 50% 가까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저들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쪼는 거고, 우리가 당당하게, 야,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날려줄 거야 같은 자신감으로 싸울 때,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새날 듣고 새날 듣고 같이 보면서 대치당에 놀고 네, 하면서 그리고 구독 늘리고 네. 그 재미로 이렇게 하면서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시점까지 금방 와요. 그 만약에 2009년에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들 수 있었다면 그런 비극적인 일은 안 당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매번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은 그냥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쪽의 전략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 연대를 저쪽에서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연대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 갈라치기 하고 분열 주장해가지고 계속 사람들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 우리가 뭉치면 반드시 이긴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궁금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지리사님. 이분은 추임새가 훌륭해. 맞아요, 푸나님. 맞아요. 못 아니에요. AI가 아닌가. 앞으로 지리사님뿐만 아니라 한 100분이 맞아요, 푸나님 해주셔야 돼요. 자, 그거 올려주시면서 예. 맞아요, 푸나님, 맞아요, 최민희, 맞아요, 황희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 흥이 나잖아, 지금. 아,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 내가지고 있잖아,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두려울 게 없는 것이고요. 예. 울컥했던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 믿고 가십시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힘내십시오. 예. 자, 새날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해 264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고요. 황인두는 내일도 뵙는군요. 그리고 다음 주에서는 바뀐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도록 이 스튜디오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고별 스튜디오다. 이제 신사옥으로 갑니다. 뭐 마음이도 그렇게 살아야지.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스포츠 해주신 분들, 예.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자, 새날은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